철로 위를 자전거처럼 달리는 레일바이크가 전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옥마을 연계 관광상품으로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내 총선에서 본선 싸움이 야권끼리 경쟁하는 일려 다야 구도입니다. 그간 뒷전이던 각 당의 공약 개발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전면 실시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각 기관 등의 참여로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본격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궤도 자전거라는 레일바이크가 도내 최초로 전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옛 전라선 열차 폐선을 활용한 건데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방향으로 녹슨 철로가 놓이고 그 위로 레일바이크가 설치됐습니다. 옛 아중역에서 왕복 3.5km 구간에 만들어진 전북 최초의 레일바이크. 전라선 복선하로 버려진 철로를 활용한 이 레일바이크는 특이하게도 2개의 터널을 통과하며 운치를 더합니다. 먼저 설치된 타 지역 레일바이크들은 경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만들어졌지만 도심 관광객들이 찾아가려면 거리가 먼 게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레일바이크는 경관은 불리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주역하고도 3km 이내에 있고요. 한옥마을하고도 3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할 관광상품이 부족했던 전주시도 레일바이크 사업을 적극 도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각 숙박업소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레일바이크 지역은 앞으로 나무와 꽃 식재를 비롯한 정비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동부 우회도로와 철로 사이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관광 상품들이 전주권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저수율이 여전히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저수율은 75%인데 반해 도내 저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8.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저 수준 25%에서 많이 회복돼 봄철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 저수율인 80.5%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재정사업 축소나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추진한 550억 원 규모의 120여 개의 재정사업을 자체평가와 민간평가단의 서면평가, 면접, 현장평가를 거쳐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평가를 통한 축소나 통합되는 사업은 총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투자나 2천만 원 이상 행사가 대상입니다. 전문 상담에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 많아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 중독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과 기타 중독이 뒤를 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친지에 의한 경우는 18.5%, 기타 지역사회를 통한 연계가 10.4% 순이었습니다. 각 당이 총선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도내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일려 다야 구도인데요. 정책 발굴과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이 6곳, 더불어민주당 5곳,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3곳씩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일려 다야 구도로 전주갑에서는 일단 새누리 전희재, 더민주 김윤덕 후보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주병은 전국적 관심 지역답게 더민주 김성주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의 맞대결에 새누리 김성진 후보로 가장 먼저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익산 을에서는 새누리당 박종길, 정의당 권태홍 후보, 군산은 새누리당 최용묵,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조준호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읍 고창은 국민의당 유성엽에 더민주가 하정열 후보로 맞불을 놨고
김제 부안은 더민주 김춘진, 정의당 강상구, 남원 순창 임실은 새누리 김용호, 더민주 박희승 후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을과 익산갑, 완주 진안 무주장수 3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이 전주와 익산갑을 남원 순창 임실 등 5곳에서 경선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도내 총선은 이제 본선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선 대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당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야권 연대를 촉구하고 새만금 해수유통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북 도민과 함께 정의당이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농생명 식품산업수도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등을, 국민의당은 금융타운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동남아 허브항 조성 등을 전북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두 2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두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전주 병선거구의 한 예비후보를 비롯해 4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기부 행위는 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23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고발과 수사 의뢰 24건 등 선거법 위반으로 74건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 해외 유권자는 3,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재외국인 유권자 신고와 신청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달 현재 재외 선거인은 760명, 국외 부재자는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711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556명, 중국 519명 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요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를 보면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에 모두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똑똑한 로봇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것도 이 나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맹활약이 계속될수록 지금까지 인간이 수행했던 많은 직업들이 이제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걱정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할 직업군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예술과 서비스 분야 등 창의적인 부분과 함께 정치 부문도 유망한 직업군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비전, 통찰력과 열정을 지녀야 하는 정치는 기계적 인공지능이 당분간은 넘보기 어려운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 싶지만 이것도 변화와 혁신 없이는 안주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총선을 앞두고 도내 각 당의 공천에서는 후보자 교체의 폭이 커지고 과감해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터줏대감인 더민주당의 경우 11명의 기존 현역 가운데 국민의당으로 2명이 갔고 3명이 탈락했으며 경선에서도 또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진영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물론 탈락자 가운데는 마땅히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들과의 대진표가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제 비로소 확실한 경쟁 관계는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출마자를 보고 유권자들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유능한 인물을 제대로 선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로봇이 지배하는 정치만도 못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네, 타 지역 소식입니다. 전남 도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은 300개가 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순신 문화자원 전체를 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바다에 천연기념물 까막섬을 앞에 둔 마도진성. 마도 지역의 기록을 적은 마도기에는 명나라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의 향토사학자는 진린과 이순신 장군의 연합군 승리가 지난 2008년에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화 자원은 도내 300여 개가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1597년 8월에서부터 10월 초까지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전라도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라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 불통. 이순신 문화 자원을 조사한 연구진은 정유 재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구국의 밑바탕이 된 전라도 민중의 희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전제로 노적봉 전설 등 충무공 관련 구술 문화를 역사의식을 담은 영화나 뮤지컬, 만화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관광 자원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470억, 8개 시군 12개 사업에 1,200억 원이 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유적지별 독자적인 활용과 연계 활용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체험 프로그램 개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체 등 43곳이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교육지원청에서 400여 기관, 학교에서는 2,500여 곳의 체험처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체험처 안내와 도내 체험기관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통학구로 지정된 농어촌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규모가 큰 학교와 주변의 작은 학교를 같은 통학구역으로 묶어 학생을 분산시키는 공동통학구 어울림 학교 32곳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작은 학교 학생 수가 147명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통학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내에서 집중 배출되고 있는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은 지난 1981년부터 육성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4만 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1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후계 농업 경영인 336명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 자금으로 6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출근길 차량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금 아직 정체 없이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한일구에서 어운터널 사거리 시속 35km, 반대 방향 43km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군산시가 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을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참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진안군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가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장애인 창업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장애인 창업대학은 아이디어 제공과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자리 참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이 없는 더 이상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2022년까지 17곳의 지질공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을 밝혀 진안군도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지질공원 조례 개정과 관광 기반 시설 정비 등 인증 필수 조건을 마무리한 뒤 7월에 환경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질공원은 지질 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경로당 환경 개선과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고창읍 덕산 경로당을 비롯해 보수가 필요한 37곳에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상원 아파트 경로당 등 50곳에는 에어컨 등 오래된 가전제품을 6월 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없는 버스 승강장 11곳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조명은 버스 승강장 지붕에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해 낮에 발생한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활용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 축제도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완주군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삼례 비비정 마을의 비비락 축제, 원구만 해넘이 연날리기 축제, 용진 순지 마을의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 축제, 비봉다리실 합구 축제 등 4건을 대표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삼례 비비락 축제와 비봉다리실 합구 축제는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완주군은 최대 500만 원까지 축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빈병 회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무인 회수기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역 대형마트에 빈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한 뒤 빈병 회수율이 설치 전보다 44%나 증가해 올해는 전국에 1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병 무인 회수기는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회수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기계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는 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신춘음악회를 갖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와 에른스트 놀링하우프가 함께하는 음악회가 오는 19일 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이 오는 18일부터 전주 한혜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주변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 최은혜 개인전이 갤러리 누벨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전시회 행복의 선물이 5월까지 남원 수지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가 모레 군산시청에서 오정혜의 소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무료 강좌가 모레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내에서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오늘부터 25일까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전주 주부평생학교는 내일까지 한글 기초교육반 등 6개 반 학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습니다. 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으며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0m로 일겠습니다.